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분위기 좋네요. 다우지수 4만선 돌파하고 좀 쉬어가나 싶더니 나스닥이 또 이번에 치고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장 마감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예. 어지간해서는 잘 안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는 조금 이제 HLB 발 충격이 오늘 정도부터는 좀 사그라들까 아니면 오늘도 기어이 또 뭐 하한으로 시작할까 뭐 그런 정도가 되는데 또 반도체주가 또 힘을 냈으니까 우리도 한번 지수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는 하루가 아닐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 어제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같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크로스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세월 빠르구나. 우리 지난주 우리 이재모 대표님 오시기 전에 뭐 한영희 수석하고 전화 연결하고 했던 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싶었는데 또 일주일이네. 원래 시간 가속도가 붙죠. 아마 정민앵커보다 제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가속도는 나이 들수록 좀 더 빨라져요. 글쎄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걸 또 기어이 나이 얘기하신다. 아유. 정리병이 있어가지고요. 예. 정리병. 예. 지금 뭐 어제 뉴욕의 시황 보니까 뭐 시장 조용합니다. 이 소리가 채권 시장에서도 들리고 뭐 좀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장은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강세장이 쭉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뭐 지금 뭐 시세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강세 어떤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쪽도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이제 실적 이번 주에도 가장 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올해 내내 일단 뭐 그쪽 섹터가 가장 또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엔비디아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좀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그 몇 군데 이제 그 IB 쪽에서 그 투자 의견,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빨리 상향 조정한 데는 3월 달에도 이미 뭐 1,200달러를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스티펠은 기존에 910달러에서 이제 1,085달러, 그다음에 바클레이스는 850달러에서 1,100달러, 베어드는 1,050달러에서 1,200달러. 사실로 지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들은 엔비디아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사실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는 거니까 네. 그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그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단순히 비싼 건 아니고 실적도 그만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프리뷰 자료에서 내면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미국 증시를 좀 좋게 만들고 있고요. 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그 마이크론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주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지수 중에서는 이제 섹터로 보실 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이상 강하게 올라온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마 국내 증시 이제 국내 아무래도 그 마이크론, 그다음에 엔비디아 연관성이 높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당연히 이제 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비교적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보셨을 때 뭐 나스닥이 뭐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이제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 오늘 그 부분의 어떤 연관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후발업체로 잘 알려진 AMD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런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대체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은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가장 강한 것 대장주가. 같아요. 계속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비교해봐도 네네. 하이닉스는 여전히 상당히 고가권에 있는데 예. 삼성전자는 살짝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국내선 반도체 중에 HBM 이걸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좀 강하듯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같이 가는 흐름 속에서 1등 주들이 좀 더 위에 가 있는 대장주가 그런 더 흐름이 강한. 예, 그러니까 지금 1등 주들이 소위 말하는 더 강한 네. 주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조금 나누게 되면은 뭐 HBM도 있을 수 있고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초전도체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도 그 대만 쪽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다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그대로 계속 가는 거니까 제가 그 투자 의견을 좀 큰 틀에 드릴 때는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올해 24년도 들어 상반기에 좀 가지고 계시다. 예.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게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있다. 그러신 어떤 그런 종목들을 좀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지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26만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20만 원 안 되고 한 19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여지는 있을 것 같고 뭐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데 삼성전자도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 올리고 있고 예.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23년도 3월, 4월 이때 항상 3말 4초 얘기하면서 반도체 업황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23년 9월이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3분기 될 것 같으니 미리미리 담아두시려면은 하이닉스를 담아두세요. 한 건 작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반도체를 새롭게 담아봐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사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 대비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규 매수, 여전히 나는 반도체를 아직 안 담았는데 담아야겠다 하신 분들이라면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한미반도체였잖아요. 한미반도체 근데 한미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기에는 사실 저는 부담이 있다고 계속 24만 원 말씀드리고 선까지 싶어요. 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한미반도체보다는 제가 과거에도 탐방을 다니면서 여러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니셈 이런 기업들, 소위 말하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목군들이죠. 전통적인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보니까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 1분기까지는 실적이 이게 회복되고 있는 건가 하는 기업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몇 기업들을 올해 3월 3월 전 1분기죠. 탐방 가봤는데 아마 상반기까지는 우리 실적이 좀 별로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좋을 거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분위기도 1분기, 2분기까지는 소위 말하면 실적은 슬로우할 수 있는데 하반기는 좋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1분기까지는 좀 별로였는데 전년보다 올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기업들은 좀 담을 필요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유니셈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기업들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쯤 소개시켜드린 네네.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사두시면은 그런 기업들이 좀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담아두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여전히 한미반도체 같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수급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네.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그 그런 단기 쪽에서 트레이딩 쪽으로. 매매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그쪽의 종목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좀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지금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어제 많이 급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로는 저는 지금 시점에선 후공정 섹터 내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지금 저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뭐 중자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것 예. 같긴 한데 그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투자를 위함이에요. 투자. 그러니까 아.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 그렇죠. 자금이 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이슈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을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단에서 패키징 쪽 관련 기업을 좀 찾는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 마이크론을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의 어떤 생산량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이거를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 지금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하이닉스가 다 감당을 못해요. 예. 그리고 외주 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무조건 하나 마이크론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1년도 그 같이 투자할 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보존은 되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은 물량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 후공정단에서의 하나 마이크론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지금 이 대표님 하나 마이크론 유상증자 뭐 이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다 하셨는데 그 당연한 얘기고 투자가 아닌 무슨 유상증자도 있나요? 투자를 위한 게 아닌 뭐 빚 갚으려고 하는 증자 뭐 이런 것도 있나 보죠? 보통 회사가 이제 매출도 예. 빠지고 영업이익 빠지면 현금이 이제 없는 거죠. 그 현금이 없다. 상태에서 기존 주주 대상으로 하는 뭐 유상증자 이런 예. 것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무언가 신규 투자를 하거나 예. 미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되는 정도? 음. 예,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안 좋고 이미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유상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안 좋은 거고 결국 그 공시 나왔을 때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구나.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좀 땡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를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좀 궁금해서 아까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언급하셔가지고 지금 말씀 설명 들으면서 잠시 보니까 이게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뭐 카메라 모듈도 하고 하는 회사네요. 일단 유니셈은 그 반도체 장비 장비 분이 쪽. 맞을 거고 그 스크러버 이제 칠러라고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그 메인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 라인이 있고 예. 이 공정 라인에서 항상 유해 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 나가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아. 그런 이제 정화 장치를 이 유니셈이 만드는 거고요. 유니셈이 뭐 메모리, 뭐 D램, 낸드 관계없이, 네. D 메모리 관계없이 모든 공정 라인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HBM 이게 지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산 시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장비도 독점적이지만 그게 지금 대거 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가. 예. 결국에는 이 생산 라인에 있어서의 무언가 유해가스 제거가 필요한 거고 이럴 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2차 단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유니셈 그다음에 조만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 아마 GST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GST. GMBS 에코라는 기업이 이제 같은 업종에 있습니다. 예.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보시면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전방 시장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결국 필수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수주도 나올 거고 실적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한 3천 몇백 개의 종목이 상장돼서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진짜 두루두루 툭 건드리면 막 종목 이름이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중에 한 명이 우리 이 대표님이시기도 한데 지금 유니셈은 방금 설명을 들었고 유니캠이란 회사는 혹시 아세요? 유니캠 제가 화학업체라고 알고 화학업체라면 있고 알고. 그 정확하게는 자동차 시트 쪽이에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오. 그럼 혹시 유니슨은 아세요? 유니슨. 그 유닛은 이제 풍력 쪽, 예. 오. 아니 무슨 지금 유니드는 유니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인 것 같습니다. 예. 화학인 것 네네. 같고 이름 비슷한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유니온, 유니크, 유니테스트, 유니테크노, 유니트론텍. 와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네. 다 아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아는 거 말이 안 되죠. 우리 말이 안 되는 여자가 옆에 앉아 있네요. 저요? 제가 툭 던졌는데 바로 나오네. 오. 네. 유니캠에서도 한쪽에 골프장 사업도 하고. 후. 아 인정. 아니 어제 눈에 띄는 섹터 특징 어떤 쪽이었어요? 저는 이제 소장님 궁금한 거 어제 삼양식품 글쎄. 점심 때 드셨어요? 점심 때 불닭볶음면 드신다고 불닭은 하셨잖아요. 못 먹고 짜장면으로 때웠는데 불닭 다르죠. 조만간에 트라이 할 겁니다. 근데 네. 어제 삼양식품은 상한가 트라이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지난주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 이제 어제도 이제 일부 시세가 좀 강했는데 또 장중에 좀 밀려서 네. 마감 한 12% 마감을 했는데요.
이 삼양식품이 이제 하는 그 불닭볶음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리고 예. 수출량이 그렇게 네네. 많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이렇게 뭐 수출 데이터 나올 때 라면 수출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대체로 삼양식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농심은 수출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라면 수출액 중에서 예. 거의 삼양식품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지금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3조 7천억이 넘었고요. 농심이 지금 2조 5천억인데 사실 삼양식품 1분기에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한 400억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무려 800억이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추정치 2배를 넘겼으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열강을 하는 건데 연간 실적 추정치로 놓고 보아도 아직도 PER 기준 17배니까 사실 좀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순히 쉽사리 내려올 그런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농심이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안 좋았습니다. 지금 네. 1분기 한 613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저거 이상 나올 거로 봤거든요. 어허. 600 한 중후반 때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걸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았다고 하지만 연간으로 잘 보시면은 삼양식품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천억대.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농심이 PER 기준 어제 기준으로 13.5배니까 농심은 좀 싸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생각보다 예. 높은 밸류를 받아요. 한 20배까지 이상 받기 때문에 농심은 좀 싸다. 그래서 라면주를 사실 분들은 역시나 매매를 내가 좀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삼양식품이 더 트레이딩하기 좋으니까 거기에 단기로 좀 트레이딩할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네. 난 좀 중장기 투자다 그러신 분들은 농심을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분기는 약간의 어닝 쇼크였지만 2분기, 3분기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 예. 농심은 서서히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1등 기업이 올라가게 되면은 2등 기업은 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 2등이 바뀌긴 했는데 예. 농심도 삼양식품 주가를 따라갈 여지는 있다. 다음 농심하면 속도가 약간 늘 수 있다. 그렇죠. 신라면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불닭볶음면이 국내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예. 저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국내에서는. 너무 국내에서는? 매워서. 네네네. 그래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는데 안 드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꼭 저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편의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비싸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 불닭볶음면? 아니. 뭐요? 우리 뭐 라면이나 라면이. 이런 편의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짬뽕류라든지 좀 비싼. 라면은 1+1 안 하나? 할 텐데. 언제쯤 얘기하셔? 1+1이라니. 아니 편의점에 많이 해요. 뭐 어지간하면 2+1. 두 개는 사셔야 그러니까 플러스. 2+1. 그렇지, 2+1. 네. 그런데 지금 어제부로 상한가가 풀리고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 HLB가 초반에 이렇게 하한가가 잠시 풀렸지만 결국 하한가 마감이었어요. 네. 오늘 한 번 더 하한가 맞으면 이제 완전히 작년 말 이 랠리 시작하기 전에 레벨로 원위치 하는데 지금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코스닥 지금 예상가 지수 보니까 오늘 뭐 하한가 가면 저것도 뭐 지수에는 한 3, 4포인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설령 하한가 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어제나 그저께보다는 좀 다를 수 있는 날 아닙니까? 레벨 자체가. 그렇죠. 일단 오늘 동시업도 네. 상황에서는 지금 14%. 하한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이너스 14% 예, 정도 예, 수가 예. 예상되니까 대체로 이제 어제 그 하한가 풀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오늘까지는 이제 하한가까지는 안 가겠다는 게 이제 감은 온 것 같고요. 예. 저도 어제 일부 이제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네.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얼추 이런 기업들이 하한가 2번 이상 맞으면은 오늘 정도는 분명히 풀릴 거다. 아.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점 매수를 좀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예, 흔히 그러니까 하는 그런 말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 나갔으니까 단기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트레이딩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이 좀 일부 들어온 것 같아요. 일부 들어온 것 그래서 같다. 약간 풀렸다 말았다 했는데 일단 오늘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HLB가 그동안 우리가 이거 이제 미국 쪽에 글쎄. 인상을
그 예. 허가를 받을 거다라고 예.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일을 한 거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보완 요청이긴 하지만 이번에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다시 뭐 재보완해가지고 심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간이 벌써 이제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6개월을 내가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 6개월이 너무 기니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살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보완 요청 들어왔을 때 지난주 금요일 뭐 월요일 이렇게 이제 그 실망 매물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우려했던 것들은 과거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그 시총 1위부터 10위에 대거 포진했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2019년도인데 이때 특정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됐을 때 다른 그 바이오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거 많이 빠졌는데 이번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HLB 그 그룹주가 많이 빠지긴 했어도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네, 그나마. 오히려 알테오젠 예, 같은 예.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장중 변동이 막 나오더니 네.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양무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HLB에서 빠진 그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수급이 다른 바이오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쭉 빠졌었는데 다른 쪽 갔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HLB만 놓고 볼 때는 안 좋은 뭐 이벤트이긴 했어도 다른 종목군들 다시 수급이 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코스닥만 놓고 볼 때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거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HLB 개별적인 이슈긴 한데 그 중국 항서제약 그 제품하고 병용요법을 지금 승인을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불발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건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좀 정치적인 것도 생각해 본다라면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진양곤 회장, HLB 진양곤 예, 회장이 예. 인터뷰한 내용을 좀 예. 봤는데요. 예. 그냥 제가 이렇게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냥 핑계 지나지 않을까. 핑계 그러니까 지나- 중국의 항서제약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예. 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 이렇게 좀 약간 비춰졌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또 느꼈냐면 2019년도에도 HLB 쪽에서는 이건 임상 3상 성공이다 그랬어요. 시장에서는 다 실패다 그랬습니다. 네. 결국 주가는 잘 방어가 됐어요. 그래도 그 당시 19년도에 코스닥 한 1위부터 10위 내에 바이오가 8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름도 거론하기 싫지만 다 글로벌 3상이었어요. 네.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갭들이 시총이 다 쪼그라들면서 다 내려갔는데 HLB는 그래도 시총 10위에 여전히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주주 관점에서는 주가 방어 잘 됐으니까 그렇죠. 잘 된 건데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임상하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병용투여든 뭐든 간에 이번에 허가를 받았어야죠. 그래야 뭔가 그 다음에 대한 스텝, 그 다음 스텝 나갈 수 있는 근데 건데. 파트너가 중국 제약사라는 게 약간 좀 네네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튼 이번에 보완 요청 들어왔으니 다시 한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HLB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대응해서 다시 주가를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어를 할 거냐. 네네. 이게 제가 볼 때 관전 포인트 같아요. 2019년에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그때도 뭐 한 9배, 뭐 10배까지는 못 미쳤지만 그때도 보니까 한번 8배, 9배 한번 뛰었네요. 네. 순식간에. 네. 그 그때 뭐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뭐 코오롱 티슈진, 티슈진, 네. 바이로메드, 네. 뭐 HLB, 그다음에 지금도 있지만 신라젠, 뭐 뭐 대부분 다 시총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다 글로벌 인상 3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오리지널 신약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바람이 들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엄청난 코스닥을 바이오 주도했던. 열풍이 불었을 때가 네. 그때구나. 근데 예. 대부분 다 예.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근데 HLB만큼은 사실은 시총이 잘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나 뭐 종목 세일즈 잘 돼가지고 시총 2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기대치로. 근데 결국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실망 매물이 최근에 나온 거고요. 또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설명 듣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것 중에 그 많고 많은 전 세계 지역 중에 하필이면 또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합니까? 전쟁통인데 거기서. 그래요. 전선주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전선주는 이제 정말 테마 느낌이 아니라 뭐 AI 반도체에 그렇게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전선주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구리값도 올라가는 이유가 그 전선의 그 소재, 구리 그 수요도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 테마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당연한 거는 이제 팩트로 보시면 이제 구두 가격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게 원가를 판가에 그렇겠죠. 전가시키니 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고 최근에 실적 나오는 것도 역시나 좋기는 해요. 저건 이제 팩트인 건데 예. 이제 주가가 과열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열에다 봤는데 거기서 더 가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많이 간 게 그 LS 전선아시아 9 이제 LS 에코에너지죠. 네, 맞아요. 이 기업이 어제 좀 많이 갔는데 지금 월별 보시면 2월, 3월, 4월, 5월 지금 3개월째 이쪽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때 대표님이 LS 에코에너지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주셨던 그나마 좀 기억을 사볼 만한 했거든요. 기업으로 예, LS 예, 에코에너지가 왜냐하면 저기 LS 전선인데 예. 저기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전선 주들 많이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후발주자 기업의 종목들, 그러니까 아직 안 간 기업들이죠. 네네. 그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섹터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올해 내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 쪽에서 대장주가 따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LS 에코에너지가 그나마 좀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른 종목도 실적 보니까 다 좋아요. 그래서 뭐 대장주, 뭐 1등주를 사실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로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게 지금 계속 간다, 이 섹터 계속 간다고 놓고 보시면은 오늘 좀 빠진 기업을 사는 게 낫겠죠, 차라리. 가온전선도 LS 쪽이잖아요, 사실. 저기 지금 사실 자회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LS 그룹, 이제 LS 전선이 사실 비상장이거든요. 네네. 이 기업이 대체로 대부분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 지주로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이 그렇게 찐으로 오는 걸 처음 뵀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41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HLB 쇼크가 좀 진정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호가 분위기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84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79,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2,2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6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87,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255,500원, 기아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6,400원이고요.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은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2,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15,500원, 에코프로 0.7% 내림세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191,600원, 엔캠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1만 원이고 HLB 지금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나타냈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4%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100원, 리노공업도 1.4% 상승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국내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리노공업 호가는 272,500원이고요. 셀트리온장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2%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4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은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 저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HLB 좀 한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조짐이 보이죠. 네. 어제 벌써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정도 레벨이면은 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레벨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체 오른 거 봐서는 오늘 저거보다 더 올라도 되는데 왜? 근데 호가하고 또 개장하고 하기가 나서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달라서. 그러니까요. 저기 아까 앞선 모닝벨이나 이런 데서도 다룬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또 뭡니까? 델 테크놀로지 월드?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그냥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래저래 이제 연례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네,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내 삼성전자가 여기 또 이제 같이 참석해가지고 예. 자사 이제 제품 기술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예. 보니까 그 2분기 내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그 HBM 이제 12단 제품, 그 다음에
HBM4라고 해서 이제 7세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HBM에서 이제 시리즈 단계별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발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부 이제 CXL 이거는 뭐 그 메모리 쪽 관련된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성능 효율에 좀 뭐 편의화될 수 있는 뭐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역시나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뭐 관련 기업들이 좀 오를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저런 쪽 종목들이 연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보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개별 기업들이 좀 오를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델 컴퓨터 싼 맛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어떤 연례 행사라면 좀 이슈가 있겠지만, 네. 좀 이슈가 되겠지만, 델 이런 쪽이 얼마나 좀 이슈가 될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뭐 이슈는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삼성전자, 삼성그룹사가 저기 참석해서 자사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거나 기술 소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페타시스. 뭐 반도체 뭐 소부장 중에서 네. 아무래도 그 HBM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기대치 많이 해요? 아니면 실제로도 괜찮은 실제로 거예요?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아, 예, 실제로도. 실제 상당히 실적 좋기 때문에 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올해 뭐 이렇게 등장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올라오고 있고 뭐 HBM 이런 쪽에 기대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HBM 내에서 작년에 사실은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네. 하나마이크로 이런 것들이 좀 시총 큰 쪽에서 많이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한미반도체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는 이제 투자분들이 있으니 네. 그런 쪽에서 어떤 뭐 수급부의 어떤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참 요즘 많이 그거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제도권의 운용사 분 쪽에 펀드 매니저도 그러고 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회원들 상대로 하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 20%의 수익률 같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근데 고맙습니다 정도로 끝난대요. 아,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도 뭐 워낙 자주 회자되고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순식간에 그거니까 2년 만에 10배니까 그렇죠. 2년 만에 10배지 뭐 아니면은 한 반년 만에 따블이지 이러니까 이 주식을 하면서 자꾸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양해차는 충족이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시세를 내는 업종이나 종목이 이제 적지 않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뭐 만족이 안 되는 뭐 그런 면은 좀 있다 싶은데 혹시 아예 이렇게 진짜 한번 뭐 한 1, 2년 생각하고 묻어둘 만한 섹터 없습니까? 이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으로 봤을 때 산업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투자해나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결국에는 친환경 쪽인 것 같거든요. 친환경 쪽.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풍력주들이 약간 좀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실적도 좀 안 좋았긴 하지만 이런 쪽에 저는 좀 두세 배 갈 기업들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전기차 지금 요새 별로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뭐 전기차 2천지 좀 네네네. 들어갔죠. 저는 예. 작년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전기차 종목들 되게 열광할 때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종목들이 지금 열광되어 있듯이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안 보고 있는 쪽.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쪽에서 뭔가 기회 기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서 많이 거론 안 되는 만큼 이 종목들을 담아두시면 1, 2년 내에 제가 볼 때는 두세 배 갈 기업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각 기업별로 보면은 움직임은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뭔가
축소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늘리는 기업도 대려 있습니다. 뒤에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탐방 늘리는 네.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차가 네. 지금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그쪽이 무언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주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1년 계획 잡지만 5년, 10년 계획을 잡잖아요. 예. 그런 계획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만큼 거기서 뭔가 다시 이제 가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기업 가치가. 그러면은 결국 그게 시장 가치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신재생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한물간 테마이고 자 이제 점점 사람들 입에서는 이제 오르내리지 않는데 수소는 다시 살아날 희망 없습니까? 수소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좋게 보고 계시? 네네네. 그래서 수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시장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10대 기업이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이 수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 예. 다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공통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수소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수소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라서 아마 그쪽은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 겁니다.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초창기이고 아직은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 쓰임새가 없는 얘기를 거죠.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번에는 나스닥이 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이제 현재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IB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호가 분위기였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0.3% 떨어집니다. 2,733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이 0.2% 올라갑니다. 84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입니다. 78,7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1.58% 상승합니다. 193,100원. 두 종목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뭔가 좀 엔비디아 쪽 밸류체인이 기대가 되는 섹터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솔루션 0.9% 떨어집니다. 36만 8,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떨어집니다. 78만 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이네요. 6만 4,500원이고 현대차는 0.6% 떨어집니다. 24만 9,500원. 기아가 0.5% 하락하네요. 11만 4,300원이고 셀트리온이 0.9% 하락합니다. 18만 5,200원. 포스코홀딩스가 1% 내림세 39만 7,000원이고 KB금융도 1.2% 하락합니다. 8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하면서 2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1.3% 내림세 9만 8,300원. 알테오젠이 0.4% 상승합니다. 19만 400원이고요. HLB 0.2%. 오늘은 드디어 이틀 연속 한가 기록하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3%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47,100원 선이네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매수세 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캠이 0.6% 상승합니다. 30만 9,500원이고요. HPSP가 1.4% 올라갑니다. 42,400원. 민호공업도 1.8% 상승합니다. 27만 3,500원. 셀트리온제약은 0.4% 떨어집니다. 9만 3,4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9만 4,4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4% 하락 17만 4,600원이고 클래시스가 약보합으로 4만 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HBM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HBM 관련주 내에서는 보게 되면은 DI가 7% 넘게 올라가네요. 2만 400원. 그리고 DIT도 2.6% 상승 중이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름세고요. 한미반도체 0.5% 상승 중이고 앞서 보셨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5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가 3% 상승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뭐 MK전자, 인텍플러스도 상승 중이고 YC캠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인데 또 이게 HBM 쪽으로도 엮여 있네요. 자, 그 밖에 지금 보게 되면은 PSK홀딩스는 1.6% 내림세.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와, 오늘도 전선주는 달립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리 쪽 지금 15% 급등하죠. 4,270원. LS 에코에너지 오늘도 강세입니다. 6% 넘게 올라갑니다. 38,65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0.4% 올라가고요. LS도 1.6% 상승합니다. 19만 500원. 그리고 대한전선, 가온전선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전선 쪽에서는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KBI 메탈, LS 에코에너지, LS 힘이 좋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창투사들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기술투자가 7% 강세입니다. 9,040원이고 위지트도 3%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커스, 위메이드 각각 2%에서 1% 올라가고 창투사 쪽에서는 대성창투가 14% 급등합니다. 2,350원. 그 밖에 H놈 인베스트먼트도 상승 중이고 우리기술투자 말씀드렸다시피 7% 강세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나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삽니다. 지금 1,085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8억 원 그리고 53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삽니다. 121억 원 순매수고 기관은 코스닥에서 사네요. 지금 11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23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갑니다. 5원 10전 상승한 1,3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네.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네. 뭐 달러 인덱스가 더 안 밀리고, 네네. 네, 달러엔 환율도 지금 어느덧 또 156엔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위안이 지금 현재는 안 움직이는데 네. 위안이 또 언제 갑자기 또 평가 절하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배팅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부동산 부양책 내놓고 근데 어쨌거나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또 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돈 풀 것 같기도 예. 하고. 정민랭크가 중국 사람이라면 이럴 때 뭐 하겠어요? 위안화 좀 있으신 분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그런 어떤 예상이 충분히 될 네. 만한 상황이면은 지금 위안화 가치 더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사두던가. 뭐라도 네. 중국 사람들 좋아할 만한 게 뭐 금. 금, 예. 뭐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어쨌거나 뭐 환율이 이렇게 1,350원 아래로 잠시 한번 발 담그고 나서는 이렇게 더 안 밀리는가 하고, 외국인 수급에서 이 좌우지간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우리 그 메리츠 증권의 강 부장님이 말씀하시더니만 그 말이 그냥 괜한 얘기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이 단타 대회만 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코스피가 초반에는 많이 밀리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호가하고 호가하고 전혀 또 개장하고 느낌이 참 다른. 달라요. 이럴 때는 뭐 우리 이 대표님도 탐방하신 기업이나 공부해야죠 뭐. 그게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이녹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녹스. 이녹스는 이녹스 이제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네. 실제로 2017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녹스가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이녹스 이제 첨단 소재 이 두 개 상장되어 있고, 네. 지금 이제 이녹스 이제 탐방을 이제 하면서 그 밑에 자회사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예. 이렇게 이제 각 사업 이제 회사별로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는 1분기 나름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지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매출액이 1,021억, 영업이익 157억이 나왔고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플러스 25% 이상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뭐 전년도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좋아졌는데 256% 크게 좀 증가한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 고객사로 놓고 보면 LG 쪽이죠. 이쪽 예. TV 쪽으로 이제 많이 매출이 나와서
뭐 이쪽이 좋아진 거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대형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중소형 쪽, 그러니까 다른 소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나름대로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된 거죠.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숫자만 놓고 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내용적으로 좋아진 게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회사가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약간 환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네. 요 분위기가 지금 그 2분기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도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녹스 아마 첨단 소재 주가만 놓고 보아도 더 갈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이녹스만 놓고 볼 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이익의 그 일부를 이제 지분법으로 가져옵니다. 연결로 가져오진 않아서 매출이나 이익이 반영되진 않지만 그 영업이익 아랫단에 당기순이익단에서는 이익으로 가져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녹스와 이제 직접적으로 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녹스 리튬입니다. 이 기업은 수산화 리튬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제가 앞서 일부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 투자 계획을 잡았는데 그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녹스의 자회사 이녹스 리튬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장 증설 이걸 계획 잡아둔 게 25년도 1분기에 1공장을 완공하고 한 3분기 정도에 양산하겠다라고 1차 계획을 잡고 있고요. 26년 2분기에 2공장을 완공을 하고 27년 1분기에 양산 들어간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기존 계획인데 지금 계획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동사가 작년입니다. 작년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역시나 이때는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시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녹스도 지금 보시면 주가 변동의 어떤 흐름이 이 리튬 어떤 관련 기업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녹스 리튬 자회사, 손자회사격인데 이 회사 움직임에 따른 이녹스도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자회사가 알톤인데 이쪽은 원래 자전거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원래 알톤 스포츠였는데 네. 상호를 바꿨습니다. 스포츠를 뗐어요. 알톤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자전거에서 다른 쪽으로 좀 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자전거 쪽은 공공시장이 지금 너무 커져 있습니다. 공공 자전거나 공공 킥보드가 워낙에 커져 있다 보니 개인이 구매하는 자전거 쪽의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아예 지금 사업의 포트폴리오 체질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녹스 에코엠인데 단기적으로 올해 가장 주목할 기업이 이녹스 에코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녹스 에코엠이 올해 상장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아마 올해 11월, 12월쯤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에코엠은 실리콘 음극재용 파우더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는 SiOX, SiC 요거를 지금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지금 탈중국화가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에서는 또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녹스 에코엠이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주요 고객사는 대주전자재료인데 네. 대주전자재료 말고도 지금 포스코 그룹이나 또 기타 몇 개 그룹사들이 이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양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녹스의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녹스가 자금을 지금 많이 시장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증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녹스 에코엠이 올해 상장하는 이유도 자금 조달이고 이 자금 조달한 거 가지고 공장을 지을 거고 이 공장을 지은 다음에 매출 이익을 늘리겠다 하는 거고 이녹스는 결국 모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 전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그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두시면 아마 이녹스 에코엠 상장 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은 어디 있던가요? 공장은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이녹스 에코엠의 그 자금 조달한 건 베트남 쪽에 지을 거예요. 지난달에 그 예. 베트남의 하이퐁시 그 우리나라 시장격인 당 주석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 투자 확약서를 주고 갖고 협약시 아하. 맺는 예. 그걸 했었고 지금 부지를 기존보다 2배 늘려가지고 4배로 지금 그러니까 2배 늘려가지고 4만 아마 스퀘어 정도로 해가지고 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코엠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2배 이상 캐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에도 뭔가 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쪽 여쭤보고 싶은데 클래시스도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 올라선 상황이고 뭐 레이저 기기 수출업체면 뭐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비올,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정보 있을 것 같고 또 화장품 쪽은 전통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뭐 아무래나 이런 쪽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이 또 흐름이 더 좋잖아요. 최근에 또 뭐 수출액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장품주 미용 의료기기는 뭐 대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확실히 지금 그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화장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미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이 다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화장품 쪽에 많이 관심 두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저가형 브랜드가 되겠죠.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시장 수요가 많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서 네. 제가 지난달에도 소개시켜드렸던 클리오 이런 기업들이 전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제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뭐 지금 싼 기업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은 ODM 업체이긴 한데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 안 간 기업들이 일부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사두면 올해 비교적 수익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숫자만 놓고 볼 때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는 뭐 다 잘 가고 있는데 일부 좀 종목들이 빠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원택이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연간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연간은 나쁘지 않는데 1분기에 뭔가 좀 쇼크가 난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해소가 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빠져있는 기업들을 사두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끼 있어 보이는 건 삐야 이런 종목들이던데. 네. 뭐 새로운 기업들이 사실 새롭게 등장하면서 끼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좀 전통적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기존에 증명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단기 쇼크가 있을 때 좀 사두는 게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셨어요. 머니쇼 공식 용어가 돼버렸네. 끼 있는 종목. 끼 있는 종목. 끼 있는 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니 시간은 다 됐지만 짧게라도 유리기판 이거 요새 또 별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지는 중입니까? 이거 뭐 이제 대충 끝난 겁니까?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끝날 시점은 지났거든요. 네. 이미 지났다. 네네네. 제가 볼 때 그런데 여전히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르내려 하는데 이제 YCK, SKC, 퓨로틱스 뭐. 네. 예. 특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럴 때 올해 좀 강했던 섹터 있잖아요. 지금 전선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돌아가는 과정인데 예. 유리기판 쪽은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치만으로. 예, 근데 예. 더 갈지 말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기대치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기대가 먼저든지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누가 그걸 불어넣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당장 저 기업들이 그 관련된 사업으로 숫자가 나오긴 좀 어렵고요.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투자할 때는 좀 유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머니쇼를 꾸준히 시청해 오신 애청자분들이라면 우리 이재모 대표의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이미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색도 바뀌시고요. 네. 너무 솔직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